G드래곤의 그 새끼죠. 네. 그 XX. 이 참 다 뻔히 아는 걸 가지고 뭐 표현이 어떻다는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뭐 야매를 야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얘기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랑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G드래곤의 나쁜 새끼죠. 이런 가사에 나오는. 지조가 없다는 것은 정말 남녀를 통틀어서 남자건 여자건 옳지 않은 겁니다. 지조를 버린다는 것은 뭔 얘기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조를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어 갖고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조건을 찾아서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우정이나 사랑을 버리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배신입니다. 배반이죠. 배반입니다. 배신이죠. 넘버3에 나오는 그를 삽시간에 스타로 만들어줬던 송강호 씨의 대사죠.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이야. 예. 자, G드래곤의 노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조. 이제는 다 잊혀져 가는 그런 단어 중 하나죠. 지조라는 것라고 얘기했을 때 21세기 들어갔고 지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전 YTN 직원이었죠. 노정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기 잠깐만요. 내가 만지고 올게요. 이거. 자,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노정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목소리가 안 나갔나요? 아, 그게 아니라 이펙터가 달려 있어 갖고. 예, 거기 헤드폰 같은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구나. 야, 우리끼리 떠드느라고 지금 손님 대접이 시원찮아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거의 양복 넥타이 정장 차림에 머리도 2대8로 이렇게 거의 2대8이었나? 아, 중간이었구나. 하여튼 빗어 넘기는 것만 보다가 모자를 쓰고 캐주얼하게 입은 것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네. 자, 여기 처음 와보시죠?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 이 장소에? 네. 아, 그렇군요. 정훈현 선생님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했습니다. 아, 오전에? 네. 예. 그럼 이렇게 낮에 오는 건 처음이고. 네. 예. 좀 반응이 바로 올라올 것 같은데, 보자. 이럴 때, 봐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벌써, 노정면 기자님 반갑습니다. 끼야! 갑자기 광장 울리는 소리가, 이펙터의 문제였어요. 울림이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좀 해직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네. 좀 게을러진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게으름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째죠? 이제 4년 9개월 다 됐습니다. 4년 9개월. 거의 정권 한 주기네요. 그죠?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네. 해고를 당했으니까 이명박 정부 내내 해고 상태로 살았죠. 4년 9개월. 현 정부 들어서 복직된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대를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군요. 그러면 일상은 어떻게 노동조합에 출근하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노조 사무실에 자주 네.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끔 강연 요청이 있으면 강연하러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타파 일기 앵커를 하셨다가 그만두셨잖아요. 예. 그 자의에 의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희 노조의 역할이 좀 있다고 그래서 네네. 뉴스타파 제작진들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네. 가지고 예, 예. 뉴스타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타파에 대해서 계속 트윗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전하고 계시고. 예, 그럼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지금 시즌3를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다 존경하는 선배들, 동료들이고 네. 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네. 여전히 제가 지지하고 네. 그리고 또 뉴스타파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YTN도 들어있고 네. MBC도 들어있고 KBS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잠시 같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있는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굵은 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굵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방송 3사, 방송 4사 이런 그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예. 저희 뭐 국민TV입니다만 우리는 뉴스타파 얘기도 꺼리낌 없이 합니다. 뭐 근데 KBS는 뭐 인터넷 방송이라고 인용을 했나요? 며칠 전에 폭로한 그런 가지고. 초기에 그랬고 예. 지금은 뉴스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뭐 뉴스타파가 발표했다 또는 보도했다 이런 표현 대신 네. 뉴스타파가 주장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로부터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진 얘기군요. 그죠? 네. 모든 보도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일부 보도에서 뉴스타파가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그럼 며칠 전에 시공사 그러니까 예. 전제국 얘기도 그렇게 보도하던가요? 네, 그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저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합원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시공사 그룹 있죠? 한 10개 정도, 1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시공사, 출판사인데 그 소유주가 전제국 아닙니까? 전두환의 큰아들. 이번에 버진 아일랜드라 그랬나요? 무슨 예, 아일랜드 맞습니다. 버진 아일랜드 예, 맞습니다.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을 빼돌렸다라는 건데 그것이 전두환의 비자금 아니냐라는 이런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매체와 함께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뭐였죠? ICIJ, 그러니까 국제 탐사 언론인 협회입니다. 국제 탐사 언론인 협회. 적어도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KBS, MBC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신력과 정확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비영리 단체고 예. 탐사보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굳이 어떤 매체와 비교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KBS, MBC의 예. 공신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죠. 현재라는 거죠. 이게 슬픈 일인데 그렇게 협조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장, 성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쌩까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뉴스타파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혼자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만 뉴스타파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김용진 기자입니다. 아, 김용진 기자. 네, 예. 그분이 KBS의 탐사 보도 조직을 이끌었고 저희 방송 언론인들은 KBS가 방송사를 넘어서서 예. 강력한 방송 보도 매체로서 기능한 데는 KBS의 탐사 조직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 조직을 이끌었던 분이 김용진 기자입니다. 예. 근데 그 김용진 기자가 지난 4, 5년 동안 KBS에서 시체말로 하면 계속 물 먹었습니다. 찬물을 먹었습니다. 지방으로 돌리고 일을 안 주고 네. 사실상 KBS가 버린 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뉴스타파에 합류해서 대표를 맡으면서 네. 거둔 그야말로 대특종이죠. 그러니 KBS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를 들자면 말이죠. 좋은 방송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뉴스타파를 인용하는데 하등의 꺼리낌이 없고 좋은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대체제고 보완제일 수도 있고 물론 이걸 속 좁게 생각하면은 야 파이도 작은데 니네가 우리 저기 침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할 수도 있겠는데 아유, 설마요. 우리는 그런 식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설마라는 게 KBS라고 하는 그 거대 매체에서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쫓아낸 거 또 치사해 죽겠는데 거기서 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양심이 있는 적어도 상도덕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존중을 하지 못하더라도 공정 보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손명희 선생님께서 이게 프로그램 모두에 말씀하셨던 지조를 버린 것. 아, 예. 언론사로서의 지조를 버리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상대 매체, 경쟁 매체가 특종을 하게 되면 네. 사실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죠. 네, 저도 기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제가 취재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다른 매체의 특종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에 비로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기분 나쁜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대응하는 특종을 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속보를 찾아내고. 네네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특종을 빼앗긴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종을 잘한 것이지 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네. 언제 부끄럽냐? 상대가 특종을 했는데 네. 그것을 만회할 만한 속보나 새로운 특종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계속 그 특종을 해가는 매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지금 KBS가 뉴스타파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저도 제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팀이 가수가 히트곡을 내면은 질투심이 어쩔 줄 모릅니다. 예. 어떤 팀을 라이벌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이슨 무라즈라던가요. 네. 네. 뭐 그런 팀들 있잖아요. 콜드플레이라던가 국내 라이벌이 있나?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그런 뭐 남들은 뭐 안치환이랑 라이벌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이에요. 이거를 박범신 선생 계시죠? 그 소설가. 예. 지금 이분이 60이 훨씬 넘으셨어요. 7, 8, 91. 우리나라 나이로 67인데 아직도 그 동료 작가들이 책을 낸다 그러면 질투심 때문에 눈이 멀 지경이라 하더라고요. 네. 막 속에서 막 활활 타오른데. 예, 저도요. 네. 다른 앵커들이 뉴스 진행하는 거 보면 질투심이 막 생깁니다. 그렇죠? 네. 예. 맞아. 그게 그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멋지게 살려고 하는 그런 투쟁심의 발현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좀 더 멋지게 해야지 내가 히트곡을 만들어낼 거야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야, 나 없으니까 말이야. 아이고, 야, 내 요즘 좀 쉬고 있다고, 아이고, 야, 이렇게 생각하면 못났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저거 별거 아니야. 뭐 네.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네. 세아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아이가 지금 5년 동안 많이 컸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이던 저희 큰애가 지금 중3입니다. 그리고 걔가 제일 큰 애인가요? 네. 가장 작았던 아이는 그러면 막내는 미취학 아동이었다가 지금 네. 4학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 아빠는 좀 이상하다. 남들 아빠 나랑 좀 다르게 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뭔가 눈치를 채거나 특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알 텐데요. 큰아이는 조금 더 알겠죠. 네. 근데 최근에 우리 큰아이가 제게 해준 얘기가 아빠 내가 아주 친한 친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한테 아빠 해직 당한 거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한테? 예.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대놓고 자랑하기엔 좀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좀 극복하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아빠 검색하면 나온다. 이 말을 자랑 삼아 친구들한테 하곤 한답니다. 그렇군요. 참 이런 0.5초, 1초 동안의 이 침묵 속에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동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노래나 듣고 와야 되겠다라는 이런 노래 시긴 한데 참 예, 가수가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노래나 하는 뭐 아까 뭐 우리 다른 노래 듣는 순간에 예. 신청곡 해도 되냐고 하셨죠. 네네. 예, 뭐를 신청하셨죠? MC 스나이퍼의 할 수 있어라는 노래. 이것을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 지드래곤의 할 수 있어? 아니요. MC 스나이퍼의 왜 지드래곤이라 옳지 않아요. 예. 이 비틀즈 노래를 롤링스톤즈로 소개했으면은 비틀즈가 얼마나 화를 냈을까요? 근데 농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비틀즈랑 롤링스톤즈는 남들이 뭐 라이벌이라고 했습니다만 둘은 매우 친한 팀이었다고 하지요. 예. MC 스나이퍼와 지드래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MC 스나이퍼에 할 수 있어.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일단 제가 MC 스나이퍼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가사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여기가 끝은 아닌지 두렵지만
내 손 잡아줘. 뭐 제 얘기기도 하고 네. 또 이런데 공감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넌 할 수 있어 성공 이야기, 뭐 20대가 하지 않으면 뭐 7가지 이야기, 뭐 이런 식의 나오는 그런 성공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연대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죠? 마지막 가사는. 예. 그래서 저 이렇게 손잡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좀 감정이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예, 제가 예. 개인적으로 그 싸이의 네. 좀 된 노래인데 그 환희라는 노래, 환희. 예, 그 예. 노래를 좋아하는데 거기도 예. 보면 우리끼리라도 손잡자고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이 손잡자는데 좀 개인적으로 꽂혀 있는 입장입니다. 손잡자. 예. 손을 잡자라는 얘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노래가 바로 I wanna hold your hand라고 하는 비틀즈. 이런 얘기로 빠지면 좀 화낼 거야 아마. 예. 하여튼, 예. 연대 이야기. 손을 잡자. 요즘에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일을 시작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이렇게 힘을 보탰으면 하는 일이 생겨서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저도 좀 연대 예, 예. 차원의 네.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뭐죠 그게? 혹시 강정마을을 책마을로 네.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에 도움을 주는 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강정 책마을 10만 대권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강정마을, 책마을 10만 대권 프로젝트. 예, 대권. 네, 대권이 아니고. 대권. 아, 네. 예. 실은 저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밝히는 게 좋으니까 며칠 안 됐죠. 6월 1일부터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0만 대군도 아니고 강정 귤마을도 아니고 책마을이다.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의아하실 텐데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이름을 푸는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강정마을의 책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 중이고요. 네. 아무래도 책마을을 꾸미려고 하면 책이 필요하니까 예. 책 10만 권을 시민들로부터 모아서 그것을 강정에 보내자는 그런 일종의 운동이고요. 예. 그냥 바로 강정으로 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차에 싣고 또 배에 실어서 함께 강정을 가자 뭐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필이면 귤마을도 아니고 돌마을도 아니고 책마을일까요?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형욱 작가는 책은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은 꿈이다. 네. 예. 그리고 책마을 사업을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을 하셨던 시인, 소설가 이런 분들은 책은 평화라고 말씀을 하세요. 책은 평화다. 뭐 아시다시피 제주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네네. 뭐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폭력이 난무하고 여러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마을을 책이라는 평화 또는 꿈의 상징물로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 공동체를 책을 매개로 해서 복원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취지로 책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책마을 사업을 알리고 또 동참하는 그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책마을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강정마을에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예, 평화, 꿈 이런 의미로서 책마을을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아. 지금 강정 책마을 사업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반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그래요? 가을부터 예, 예. 뜻있는 작가분들이 네. 강정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상의한 끝에 네. 강정의 책과 관련된 무엇을 해보자라는 그런 합의를 하셨고 예. 그 결과물로서 강정마을에
처음에는 평화도서관을 만들어보자. 예.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출발이었고요. 논의를 거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예. 마을에 있는 기존의 시설물들을 재활용해서 예. 서가를 꾸미고 북카페를 만들고 예. 작은 책방을 만들고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책마을 사업으로 개념을 변화시켰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을 대대적으로 공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되는 대로 공간이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책마을 개념에 맞는 그런 시설물로 탈바꿈시키는 일들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지난 4월에 1호 책방, 평화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문을 열었어요? 네. 예. 강정마을 지금 올레길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강정마을 만나게 되고 네네. 거기서 책방에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지난 3월 중순에 올레길 걸었을 때 올레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네. 펜스가 쳐져 있어갖고 그거 보고서 마음이 무척 상했었는데 그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는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은 들렸을 텐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 아주 중요한 대목이 저는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건물을 먼저 지을 게 아니라 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로 활용을 한다. 뭐 이러는 건데 이게 바로 작지만 커다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일단 건물부터 드립다 지어놓고서 준공식하고 테이프 자르고 뭐 시장 군수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 해군기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이제 그런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국책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그리고 또 평화로운 마을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그 마을을 치유하는 개념으로 네. 시작된 사업은 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을의 그 평화스러운 전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네. 네. 자연과 조화로운 그러한 시설물들을 만드는 뭐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작가분들 중에 건축가가 계세요. 그러세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로운 책마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가가 만약에 토목회사가 개입돼 있었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 텐데 언뜻 드는 연상되는 게 쿠바 있잖아요. 예. 쿠바에는 동네 건축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그런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 시작을 했는데 그 성과가 좋아서 널리 공유가 되고 있는 게 동네 건축가. 쿠바는 아시다시피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비도 별로 없어요. 시멘트도 별로 없죠. 예. 그런데 집들은 오래되고 말이에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대책이 안 선단 말이죠. 전문 건축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집주인들랑 몇 번이라도 좋으니까 상담을 해서 주인이 바라는 그런 집을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네. 고쳐주는데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자재를 가지고 건축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 설계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제공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시멘트를 쓰더라도 로마 시대 시멘트 제조법을 복원해서 쓴대요. 네. 왜냐? 시멘트는 대표적인 화학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들고 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은 마치 유기농 농사하는 것처럼 돈은 별로 안 들면서 효과는 거둘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지금 들은 기분이에요 지금. 네. 예. 지금까지 손병희 가수의 쿠바 탐방기였습니다. 아니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뭐냐면 너무 엄숙해져 갖고 말이야. 왜 계속 앵커 톤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 상황은 좀 현재 그러니까 이루어져 했고 네. 10만 대권 프로젝트는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10만 권을 모으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공지도 다 했고 회원들 받고 있고 또 이것을 중심이 돼서 좀 실무를 담당하면서 추진하시는 이른바 백인 선봉대를 저희가 시작 전에 구성을 하고 있는데 백인 선봉대. 네. 뭐 문화예술인, 뭐 공연 기획자, 뭐 홍보 일을 하시는 분, 또 출판계에 계신 분, 언론계에 있는 분들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오늘 거의 100명이 다 됐어요. 95명까지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또 일반 시민분들이 책을 이제 막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20여 꾸러미, 뭐 한 20권씩 묶은 20여 꾸러미가 오, 400권. 예. 도착을 했고 또 뭐 영국에서 어떤 분은 자기도 보내겠지만 그쪽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책을 모아서 보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일단 초기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들이 모아지면요. 예, 예. 그냥 뭐 택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큰 배를 빌려서 예. 그 10만 권을 다 싣고 인천항에서 제주항까지 13시간 동안 배를 타고 함께 갈 겁니다. 어허. 지금 9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누군가와 연대하는 것이 그냥 작지만 희생의 개념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즐겁고 예, 축제하는 기분으로 예. 책도 모으고 책도 보내고 받는 분들과 또 잔치를 벌이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13시간 동안 배 안에서 그냥 잠만 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놀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딱 제주도에 딱 도착하면은 주민들이 나왔거나 어서 오세요. 아니야. 경찰들이 방패 들고 와 어서 와라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예. 벌써 지금 책을 어떻게 보내면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10만 대권 프로젝트를 검색을 하시면 10만 대권 프로젝트. 예. 10만 대군을 이제 좀 용어를 바꿔서 10만 권인데 그렇죠. 대자를 넣어서 10만 대권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걸 네. 검색을 하시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에 카페가 있고. 예, 카페 눌러보시고 취지에 공감하시면 회원 가입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네. 거기 나와 있는 안내를 보시고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민TV 공식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도 그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만 대군. 400몇 년 전에 율곡 선생께서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 10만 양병선을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이제는 우리의 꿈과 평안을 지키기 위한 10만 대권 프로젝트.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한 100일 정도 해서 9월 초쯤에 네. 배 타고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였군요. 자, 손을 내민다는 것을 이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복직을 위해서 투쟁을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그런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와중에 하필이면 이 일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뭐죠? 뭐 세상 일이란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만난 어떤 상황, 사람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강정 책마을 사업이 막 시작될 때 그 행사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하는 지인께서 요청을 하셨고 저도 기분 좋게 가서 사회를 보면서 강정 책마을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현장에서 바로 그걸 느끼고 계속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술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책을 좀 모으자. 어떤 사람이 배에 실어서 보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구체화됐던 겁니다. 하긴 저도 이 얘기를 나중에 노정미 기자한테 술자리에서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말하자면 납치 보쌈이나 뭐 이런 건데 저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 사람을 모아서 문화제를 열고 싸움을 조직하고 경찰이랑 맞짱을 뜨고 청와대 탄원을 내고 이런 방식이랑은 전혀 다른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책이라는 것이 글쎄 뭐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가는 길이 또 새로운 길일 텐데 좀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손명희 가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아, 네. 바로 여기서 땀 삐질삐질 왕식은 땀 뭐 이런 건데, 일단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 6월 14일 날 뭐 행사한다면서요. 예. 그때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가수가 노래를 안 하고 말이죠. 가뜩이나 지금 이러고 있는 차에 아까 서영석 이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밖에서 당신이 이제 가수로서 생명은 끝났고 진행이나 해. 뭐 이런 진행이나라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싸가지 없는 얘기를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 하여튼 가수로서는 막 그런데 저는 어제도 가수였고 내일도 가수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가수 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막말로 한다면은. 그래서 6월 14일 콘서트 사회 보시죠. 네. 예, 그 6월 14일 강정 책마을 10만 대금 프로젝트 콘서트 홍보를 좀 하시라고 질문을 던진 건데. 예. 질문 하세요. 예, 여기에 좀 충실해 주십시오. 아, 예, 예. 6월 14일 어디서 하는 거죠? 아이씨. 홍대역 근처에 있는 카톨릭 청년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카톨릭 청년회관. 그게 홍대역 2번 출구였나?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촌에서 홍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뒤쪽 오른쪽 문으로 내리면 요즘 돼요. 청취자들 다 검색해서 잘 그렇구나. 찾아오세요. 자, 카톨릭 청소년회관 다리홀인가?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그런 데서 합니다. CYC. CYC 뭐 이런 데서 7시입니다. 7시 2월 14일. 출연진들은 어떻게 되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회만 확정된 거예요? 네. 근데 왜 노정면 기자가 앵커가 사회를 안 보고 저는 이 프로젝트 시작되기 전에 네. 아직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좀 곤란한 어떤 일이 장기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딱 그 일정 기간 안에 콘서트 날짜가 잡혀서 그렇군요. 네, 물론 제가 하면 더 콘서트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보니까 저 아직 차마제가 이게 게시판을 새로 고쳐 못 누르고 있는데 노 기자님 안 나오시는데 안 가야지 그런 글들이 쫙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 꽁 대신 닭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저요 노래도 한 곡 할게요 가면은 네.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귤만두님, 손병희님 분발하셔야겠네요. 이러다 노정면 기자님께서 MC 자리로 가실 듯. 뭐 그런 거. 강정 책 보내기 그 뜻이 너무 좋네요. 저도 아이들 책이랑 우리 책 모아서 보낼게요. 정말이지 기분 좋네요. 7월에 제주 가면 꼭 가보고 싶네요. 살맛 나는 세상 안 만들어주면 내가 만들 거다 이놈들. 구민TV 들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나 알란가 몰라. 노래 하나 듣고 이제 마무리 순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싸이의 노래 얘기해 주셨죠? 환희. 네. 네. 노정면 기자가 선곡해 주신 노래입니다. 듣겠습니다.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80년대 초에 가수로 데뷔를 했었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CM송의 여왕이었죠. 검은 라떼 샤바라바라 이런 노래 뭐 한두 곡이 아닌 뭐 몇백 곡, 몇천 곡의 곡을 부르기도 했었죠. 예. 정수라가 불렀던 환희라는 노래를 싸이가 리메이크를 해서 발표한 버전이군요. 그러고 보면은 뭐 근엄한 표정 그리고 중저음의 목소리 이런 건 다르게 뭐 MC 스나이퍼나 또 싸이의 곡을 선곡하는 거 보면 젊은 감각이 있나 봐요. 아니면 젊게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변에서는 후자로 평가를 하더군요. 젊게 보이려고. 예. 청년 정신 좋습니다. 책 보내기 운동, 강정의 책 보내기 운동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요. 나 애들 그렇고 뭐 사모님 굳건하시고. 네, 그렇죠. 다른 동료들은요. 지금 같이 잘려 해직된 네. 그런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포함해서 6명이 YTN 해직자고 예. MBC가 8명 해직됐다가 2명 들어가시고 이제 네. 아직 6명 남아 계시고. 그분들은 대략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뭐 대략 말씀을 드리면 다들 꿋꿋하게 잘 이 상황을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만 뭐 더 종편 자세하게. 같은 데 안 가고. 아, 종편 같은 데 안 가고? 네. 복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네. 또 동료들을 믿고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거론하고 싶은 언급하고 싶은 동료라도 계십니까 혹시?
일단 최승호 MBC 네. PD께서 그 뉴스타파 앵커를 하고 계시고 또 하시고. 취재도 예, 하시고. 병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상 해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네. KBS 김용진 기자는 네. 뉴스타파 대표를 하고 계시고 네. 이근행 MBC PD가 비록 그 김재철 씨가 네. 좀 이상하게 뭐 복직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복귀를 시켰지만 네. 지금 여전히 뉴스타파 PD로 일을 네.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해직자들도 뭐 민간인 불법 사찰이 언론에도 미쳤었다는 예. 그 사실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언론인의 그 본질을 유지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이군요. 그러니까 6명 해만은. 그 이외에도 다른 뭐 국민일보 해직 네네. 기자들도 있고요. 네. 총 하면 아직 복귀 못하신 분들이 17분이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명. 17명의 참 언론인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방송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니거든. 어떻습니까? 예? 감동적이긴 한데 너무 무겁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우리 초대 선생님 모시면은 웬만한 경우엔 노래를 이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짝짝짝짝. 그 노정면의 돌파라는 책 내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아직 품절 안 됐죠?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죠? 품절 시켜주세요. 노정면의 돌파. 그러니까 그 돌발 영상의 돌자에다가 뉴스타파의 파자 합쳐서 네. 그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매우 그 무거운 얘기일 듯한 그리고 패배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들인데 중간중간에 정말 웃기고 자빠진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특유의 노정면의 그런 유머 감각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일 수도 있겠고요. 웃으면서 릴렉스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또 장기 투쟁의 그런 비결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노래 한 곡. 예, 저기 이제 저거 가면은 게 올려야 돼요. 그 위에 보면은 이펙트라고 쓰는 게 있거든. 맨 위에 있는 단추 중에 우측에서 두 번째. 하나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올리면 됩니까? 한 12시 방향 정도. 11시는 12시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이 정도면 됐나요? 노래 딱 들어갈 때 올리면 돼요. 예. 자, 노래 선곡을 미리 짜 맞췄어요. 예, 금관의 예수죠? 야, 이 노래는 왜 선곡을 해 주셨어요? 그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준비해온 게 아닌데. 그렇군요. 실은 다른 장소에서 노정민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른 걸 본 적이 있었고 또 술 먹으면서도 같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70년대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유신 시절에 그런 희곡 작품에 들어있었던 연극 작품이었어요. 거기 삽입되었던 김지아 씨, 김민기 작곡입니다. 그 얼어붙었던 그런 상황의 얘기를 하는 거죠. 70년대 중반에 바로 언론인들의 대량 해직이 있었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나중에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뭐 더 이상의 생략은 얘기는 약하고요. 이 노래 듣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 동아투이 선배를 비롯한 오랜 해직 시대를 겪어낸 선배들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여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추리로 캄캄한 저 본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전국은 어디에 구름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제가 반주를 하면서도 참 울컥울컥 뭐가 올라온 걸 느꼈는데 노래도 곧잘해요. 참 이거. 중저음이 좋아요. 아나운서들이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발성이 되고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중저음이 좋고 더구나 감정 처리가 참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10초, 20초에 걸쳐갖고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무리 일으키긴 했어. 내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아무튼 강정 10만 대금 프로젝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정 책마을 사업 오랫동안 진행이 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자리에서 뵙죠. 네, 저도 고맙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땐